안녕하십니까. 이스트에이시아 모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세션으로 미일 관계의 상전벽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자를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상전은 뽕나무밭, 벽해는 푸른 바다로 사자성어에서 그 어떤 사물이나 세상이 크게 그야말로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이제 가리키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그걸 제가 미일 관계에 관해서 대비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 나인 리포트는 매월 9일, 19일, 29일에 업로드 된다는 의미에서 붙인 리뷰고, 저는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노 다니엘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자본주의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거의 리드하는 나라들인데, 사실은 1941년에 군국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45년까지 태평양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범 국가지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를 공격하고 다스린, 결국은 패배시킨 나라가 이제 승전국 미국입니다. 그래서 1945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서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저렇게 미국과 일본이 세계 질서를 같이 손을 붙잡고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큰 시각에서 보면은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이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후 일본을 부흥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미국이고, 그 안에서 이제 일본은 정규군을 가지지 못하지만은 자위대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안보 질서에 적극 찬동하다가,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10일 날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그야말로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화로 발표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든이 The U.S. and Japan plan to modernize their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s. 미국과 일본은 군사 커맨드 앤 컨트롤, CNC죠. 그 사령 통제 구조를 같이 현대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it is the most significant upgrade to our alliance since it was created decades ago. 이것은 수십 년 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우리들의 동맹 관계를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로 most significant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면 전체적인 그 맥락이나 그 톤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같은 자리에서 기시다가 이 미일 관계를 설명하면서 The U.S.-Japan alliance is the cornerstone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미일 관계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에 초석에 해당된다. 이것을 새롭게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게 어떤 추상적인 말보다도 굉장히 큰 외교 정책 내지는 그 동아시아 외교 구조의 큰 변화를 함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을 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그 다음에 방위 장비품을 공동 생산하고 하는 협의체를 구축하겠다.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일본은 정규군이 아니라 자위대, Self Defense Force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한국과 같이 이렇게 정규군이, 육해공군이 있고, 그것을 위한 다양한 굉장히 방위 산업이 실질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존재하진 않지요. 다만 일본의 재벌 기업들이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전부터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 방위 장비 생산해서 상당히 실력이 있고 해서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양국의 기업들이 방위 장비품을 공동 생산하는 협의체를 구축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미군과 자위대를 지휘 통제를 개편한다. 커맨드 앤 컨트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규군인 미군과 비정규군인 자위대가 이제 하나의
군사 체계로서 통제된다 하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금 동맹 체제,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UK, US 체제와 거기에 일본이 군사기술 협력으로서 정규 멤버는 아니지만 또 협력을 참여한다. 그 다음에 군사와 관련되는 반도체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우주 개발 협력 같은 것을 하겠다고 두 나라 대통령과 수상이 공건하게 이제 공언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좀 그 전후 미일 이제 방위 협력에 관해서 경과적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1951년 1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이제 그거로서 이제 일본이 전범 국가를 벗어나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체제의 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안전 보장 조약을 맺는 거 이거 상당히 드라마틱한 얘기죠. 45년까지 같이 전쟁을 치지 않았습니까? 6년 전까지. 그만큼 세계 말하자면 새로운 그 지도국으로 부상하는 미국이 일본과 협력을 그때부터 굉장히 이센셜하게 중시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1954년에는 방위청과 방위청을 산하의 해상자위, 육상자위, 항공자위 자위대가 Self Defense Force가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5년에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자민당이 돼서 지금까지도 자민당이 소위 말하는 55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정권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보수 일변도의 국가였었고, 그 안에서 자민당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규군을 가지지 못하지만은 방위청 산하의 자위대가 상당히 그 강력한 그런 군비 태세를 갖춰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1960년에는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78년에 한참 지나서 이때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미국 육해공 해병대가 주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일 방위 협력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쭉 그다음부터는 이제 미일 방위가 사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동맹 체제가 되는 거고, 96년도에는 미일 안보 공동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그 78년도에 방위 협력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하는 아주 꾸준하게 점차 그 국방 방위 협력이 범위가 넓어지고 질이 향상되는 그런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데 새롭게 다시 한번 도약하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변화가 왜 있느냐?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중국의 부상, 그리고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하나의 준 동맹 체제 같은 걸 형성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직접적인 요인이고, 결국은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결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하고자 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다양한 미일 방위 관련 협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53년에 휴전이 된 후에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서 지금 이걸 바탕으로 한국에 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또 아까 말한 그 조약으로 주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쿼드라는 2017년에 말하면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 또 이런 협력체제를 만들고, 21년에는 예외적으로 호주, 영국, 소위 말하는 이제 영연방하고 앵글로색슨계죠, 이들이 세 나라가 방위에 그 포커스를 두는 오커스라는 체제를 마련한 것이고, 또 2024년 금년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미국, 일본, 필리핀이, 왜냐하면 필리핀이
태평양에서 큰 수역을 관리하고 중국 해군의 남하를 막는 데는 필리핀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 필리핀이 트라이래터럴 서밋 미팅, 삼국 정상회담을 가지고 말하자면 루스한 형태지만은 조약은 아니더라도 중국 포위망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시다 정권이 최근에 이 안보 3문서 체제, 이거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정책도 아니고 단지 세 개의 문서가 그 정책 문서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방위의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걸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기시다 내각하고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2022년 12월 16일에 그 통과시킨 세 개의 전략을 문서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안보보장 전략, 두 번째가 국가방위 전략, 세 번째가 방위력 정비 계획. 결국은 지금 자위대라는 그 비정규군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방위 전략 수립하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매크로한 안보 보장하고 방위력, 군사력 정비 계획도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일본 정계에서는 전후 45년에 패전을 하고 50년대 들어서 시작된 전후 일본의 방위 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지금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바이든, 기시다 양 지도자가 추진하는 미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국 나라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말하자면 이니셔티브, 새로운 지금 추진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보 3문서 체제의 배경은 우선 대만 그 유사 사태를 그러니까 중국의 침공이죠. 상정한 집단적인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해야 되겠다. 일본한테입니다. 일본한테 참가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의 도발이 있고 게다가 이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렇게 중국에 의한 대만 유사 사태,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그리고 여기에 전례 없었던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이라 이런 굉장히 심각한 정세 변화 속에서 일본 정부가 기시다 정권에서 이런 세계의 팔러시 다큐먼이죠.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립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 미국의 압력이라고 할까? 결국은 지금 일본은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이 단순히 협력이 아니라 생존에 지금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안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하는, 바이든은 또, 미국 내 선거라는 그런 정치적인 동기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또 기시다도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태여서 정치적으로만 말하면은 기시다가, 요번에 여름에 임기를 마치고 그 전에 정권을 해체해서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은 정식적으로 9월에 가서 자민당 내에서 총재 선거에서 이기면 되지만 떨어지면 끝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조금 비정상적이라는 면이 있어서 말하자면 바이든도 그렇고 기시다도 그렇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협력 체제를 주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세계적인 안보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도 있겠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찬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오케이를 해준 거죠. 오커스의 정식 멤버는 아닌데 필러 2는 필러 1이 기본적인 방위 태세라면 필러 2는 방위 산업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오커스 측에서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필러스 2의 안보에 관한 R&D나 생산 기술 같은 거에는 참여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지난번 세션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본은 그 법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디주어 법이 아니라 디팩토 사실상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1%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쭉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올라가서 지금 2% 인상됐다고 지난번 세션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예 방위비가 GDP의 2%까지 인상되는 거를 공공연하게 지금 못을 박았다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또 문서 체제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2014년 4월에 있었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사실 이것도 뭐 미국과 같이 공조했던 겁니다만은 그거를 바탕으로 미쯔비시 뭐 가와사키 도시바 이런 많은 일본의 그 방위산업체들이 이제부터는 이 안보부 3문서 체제 속에서 세계 무기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이 지금 기시다 정권이 주도해온, 그리고 이제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압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 일본의 최근의 안보 상황의 변화입니다. 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